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방금 보신 영화에 출연한 우리 문승아 배우님을 모시고 오늘 약 25분 정도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우님의 인사를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수민이였던 문승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티데이의 박꽃 기자입니다. 그 관객과의 대화를 많이 참석해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처음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자유롭게 영화를 보다가 궁금했던 점을 질문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작품은 어떻게 출연하게 되셨는지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장면에서 연기할 때 감정적으로 힘들진 않았나요? 이런 것들 궁금하실 수도 있고요.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걸 물어보실 수도 있고 자유롭게 우리 배우님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을 소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질문을 생각하시고 이따가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거고요. 여러분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영화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촬영이 몇 년도죠? 이 작품이? 2018년도입니다. 네, 5년 전이네요. 네, 제가 초3 10살 때 찍었어요. 초3, 10살 때 촬영하신 작품인데 아마 느끼시겠지만 지금 우리 만나볼 수 있는 배우님과 영화 속 배우님의 모습이 이제 많이 성장하셨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죠. 그 당시에는 이 작품을 어떻게 출연하시게 됐는지 아마 그런 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쩌면 장편으로는 첫 작품인가요? 네,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하죠. 어떻게 연기를 하게 되어서 이 작품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편 첫 작품이 아니라 진짜 그냥 첫 작품이었어요. 첫 작품. 네. 그 전에는 엑스트라로 단편 영화도 엑스트라로 그냥 몇 번 나가본 게 전부였고 카메라가 거의 처음이었어요. 근데 사실 오디션을 볼 때 그냥 오디션이라는 거를 보는 게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작품인지 잘 모르고 갔어요. 그냥 이혼이라는 걸 제가 그때 자세하게 알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냥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은데 내가 거기 안에서 약간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만 설명을 해주셨고 엄마는 그래서 갔는데 저는 사실 이게 엄마도 단편 영화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어머니도 잘 모르신다. 네, 단편인지 장편인지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디션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래서 이전에 사실 연기 학원은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연기 학원도 제대로 연기를 배우려고 갔다기보다는 그냥 무료 체험으로 갔던 연기 학원에서 배웠던 연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디션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걸 차례차례 다 합격을 해서 저는 네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하게 됐고 사실 촬영할 때도 저는 막 자세하게 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이나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다기보다 그냥 어른들 만나서 일하는 게 좋았고 그냥 네 카메라 앞에서 제 얼굴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서 그런 감정만 있었지 막 부담감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 연기를 할 때 힘들었다거나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저 때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많은 생각이 없었다고 하셨지만 본 사람은 많은 생각이 드는 작품이죠.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서 이 질문을 제가 드리고 여러분 질문도 받아볼게요. 그 단편인 줄 알고 갔는데 결국엔 장편 촬영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촬영 기간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길었을 수 있고 내가 몰랐던 좀 긴 촬영 때문에 힘들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상상이 되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최종 오디션 때 제가 엄마가 안 데리러 오는 거예요. 최종 오디션 때 엄마가 이제 오디션이 끝날 시간이면 감독님이 연락을 해서 아니면은 그 어떤 연습실 같은 곳에서 오디션을 봤는데 나가면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됐어요. 장편이라고. 그때 엄마가 일찍 데리러 왔다면 전 장편인지 모르고 진짜 촬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데리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독님도 저에 대해서 그 몇십 분 동안 저를 알게 되셨고 사실 거기서 제가 제 기억에
저 덤블링 할 수 있다요? 이러면서 덤블링을 했거든요. 앞구르기 하고 막. 일단 모든 걸 보여주겠다는 네, 각오로. 네. 어. 네, 그렇게 하고 막 정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때 이미 알았기 때문에 촬영은 장편이다라는 걸 확실히 인지하고 하실 수가 있었군요. 그날 엄마한테 엄마 단편 아니라는데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단편이 아니라고? 엄마도 놀랬던 기억. 이런 거 보면 꼭 시간을 맞춰서 데려가는 게 늘 좋은 일만은 아닐지도 모르는 잠깐의 예상치 못한 여유에서 작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셨군요. 그랬다는 일화가 재미있게 전해졌습니다.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요, 손 들어서 네 이렇게 주시면 저희 혹시 그 어린이 영화제 나오는 우리 그 마이크로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 혹시 어린이 영화제에서 주연으로 출연하신 작품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나요? 지금 현재 흩어진만 말고 전반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배우님의 오늘 또 특별히 모신 자리니까 출연하신 다른 작품 여쭤보고 네, 싶은 일단은 말씀이신 저는 거죠? 비밀의 언덕을 많이 비밀의 언덕을 보고 있고 네. 주연으로 그 출연하신 거에서는 항상 비슷한 역할이더라고요. 어른들의 세계에서 약간 던져진 아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항상 질문하고 반항하고 그런 역할이다가 어제도 봤거든요. 단편들에서도 노을이, 그다음 명은이, 그다음에 오늘 수민이. 근데 이런 작품에는 정말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앞으로 여러 작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혹시 하고 싶은 장르나 아니면 최근에 봤던 영화에서 이 작품은 이 역할은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에 나오는 아역 배우 영화의 종류가 배역의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의 시선에서 그린 아까 말씀하신 어른들의 세계에서 약간 버려진 아이들의 시선에서 보는 영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어두운 이야기 있잖아요. 학대받는 가정이나 아니면 좀 더 심오한 분위기의 영화에서 어두운 분위기의 영화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저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역할은 그 당시에는 하기 좀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초등학생 때만큼은 그런 어두운 역할을 맡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피해가다 보니까 받은 배역들이 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는 뭔가 막 여러 가지로 생활을 갖다 생각해서 정말 하고 싶은 배우라고 하면 사실 제가 판타지를 하고 싶다고 예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액션 영화, 판타지 이런 약간 현실 세계와는 약간 동떨어진 역할을 맡고 싶거든요. 현실 세계에 없을 법한 그런 캐릭터를 하고 싶은데 마법을 부릴 줄도 알고 아니면 굉장히 용감한 그런 배역을 해보고 싶어요. 요즘은 웹소설 기반의 판타지 IP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제작 가능성이 있다고도 생각이 되고 뭐 사실 배우가 영화에 출연할 수도 있지만 드라마나 OTT 시리즈 혹은 그런 작품들에 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역할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역 배우로서 선택의 폭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를 피해가다 보니 이제 명은이도 만나고 이 작품도 만나고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다음 질문 있으시면 네, 저 뒤에 계신 우리 관객분께 마이크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영화를 4년 전에 제작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때 연기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연기를 실제 가족이 아니라 다른 가족의 일원으로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가족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연기를 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와서 이 영화를 봤을 때 수아의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나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저 때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나이였던 것 같아요. 10살에 그냥 카메라에 나오는 게 좋았고 그런 게 신기해서 연기를 했던 건데 그래서 가족이라는 존재 자체도 그냥 잘 알지 못했는데 제가 당시 GV 때 좀 많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제가 저 수민이의 마음을 그나마 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건 저희 엄마 아빠가 자주 싸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보다는 좀 더 심오하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될 문제이겠지만 그래도 그 덕분에 이제 수민이의 복잡한 마음 그리고 좀 빨리 풀었으면 좋겠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무슨 질문을 지금 다시 봤을 때 수민이가 어떻게 보이느냐 아마 그런 취지로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사소하게 부모님들이 다투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아이들이 저는 지금도 엄마 아빠가 싸우면 되게 막 불안하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건 누구나 그렇죠. 그래서 근데 수민이는 더 어렸잖아요. 그리고 그냥 싸운 것도 아니고 이제 이혼을 했으니까 그렇다는 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를 나이인데도 너무 빨리 겪어버린 거니까 저는 너무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이 좀 좋지 않은 네. 보다 보면 그런 감정이 든다는 거죠. 사실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이 작품에는 이제 형제 오빠가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실제로 형제가 있으신가요, 자매나? 네, 오빠 있어요. 그러면 좀 공감할 여지가 있었겠다. 사실 이 작품 보시면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나는 누구랑 살지? 오빠는 누구랑 살지? 외동일 때 하는 고민이랑 또 이게 달라지거든요. 둘이 떨어져서 각자를 따라갈지도 모르고 그런 고민 때문에 더 복잡해지는 거라서 혹시 혼자만 있다면 그 감정을 어떻게 상상하셨나요? 여쭤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형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상상하셨나요? 아니요. 그게 수민이는 오빠를 되게 좋아했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 아들이랑은 제가 친한데 이제 약간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막 대화가 잦지는 않아요. 가끔 좀 심오한 얘기를 하려고 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자주 다투다 보니까 사이가 좋은 것 같으면서도 좋지 않은 관계가 저희 엄마 아들과 저희 것 같습니다. 엄마 아들하고는 몇 살 차이가 나나요? 2살 차이가 나요. 2살 차이가 나는 엄마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구나. 또 보시고 질문이 있으신 관계 있으시면요. 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지금 극장에 못 본 게 너무 한이 돼서 사실 그 웨이브 TV 거기서 다 OTT로 한 2번, 3번 봤거든요. 예. 근데 오늘 GV 또 한다고 하니까 꼭 와서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좀 울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거의 한 30년 전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저희 부모님도 약간 영화처럼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다행히 지금은 잘 이렇게 아쉽게 화목히 잘 지내는데 그래서 더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이 영화. 그래서 만약에 승아 배우님이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가질까? 좀 약간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어려운 네. 질문이네요. 네. 뭐 너무 무겁겠다. 안에서만 대답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그 상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요. 저희 엄마 아빠가 정말 그냥 여느 커플 20대 10대 커플처럼 정말 자주 싸워요. 그리고 정말 자주 연구 화해해요. 20대처럼 사랑한다고 말해요. 되게 철없이 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유 없이. 그러니까 정확히 이유를 막 이것저것 끄집어내서 그냥 싸워요. 그래서 근데 또 되게 잘 푼다요.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 아빠가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엄마 아빠가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만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를 잘 알 줄 알았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이 싸워요. 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심오한 그렇게 흩어진 것처럼 저런 부모님 저런 가정이 될 수가 있을까 싶은 게 정말 잘 화해를 하시는 분들이셔가지고 좋게 말하면 그냥 잘 풀고 뒤끝 없이 그렇게 잘 깨끗하게 끝내시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제가 봐도 그냥 이제는 말리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풀릴 거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네. 그 화해를 잘한다는 건 사실 되게 중요한 이슈라서요. 싸움은 어느 집에나 저는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가족 드라마를 보면 다 공감하게 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창문 열어보면 그 집에 우환이 없는 집이 없다고들 이야기하는데 누구나 공감하는 포인트가 있지만 잘 화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은 훈련의 과정을 보고 계신 걸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주어진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혹시 마지막 질문이 있으시면 드릴 만한 시간이 짧게 될 것 같고요. 혹시 집에 가서 그거 물어볼 걸 하는 감정이 네 마지막 질문을 저기에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연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 어린 나이에 표현을 하실까라는 감탄을 했는데 오디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진짜 타고나게 연기를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그 부모님께서 자주 싸우시지만 알아서 잘 화해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자기 가족과 이제 영화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밑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영화에서는 수민이가 계속 이 상황을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을 계속 행동을 하잖아요. 혹시 그 집에서 그런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떻게 노력했던 방법들이 있는지 그게 어떻게 영화에 묻어난 부분들이 있는지 지금은 워낙 잘 화해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뭐 이제는 내버려 둔다고 하셨지만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수민이는 막 엄마 아빠 사이에 껴서 중재를 하려고 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냥 혼자서 이제 마음 고생이 심했던 것뿐이지. 근데 저는 정말 저희 반의 반장이라서, 아니 저희 집의 반장이라서 뭔가 중재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군기 반장이에요? 약간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 아빠가 싸우면 지금도 그냥 냅둔다고는 했지만 목소리가 좀 높아져서 내가 공부하는데 좀 방해가 된다 싶으면 나가서 중재를 해요. 근데 그걸 또 저희 엄마 아빠가 잘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서로 좀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해서 중재를 하는데 그게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지만 저는 정말 중립편에 서서 서로를 관계를 좋게 만들어주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중재를 하는 거는 네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 아닌가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중재를 해주고 엄마랑 아빠는 그걸 최대한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마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경험들이 다음 작품을 하실 때 또 어느 측면에서 묻어져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이제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 배우님의 아쉽지만 마무리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GV까지 다 들어주신 분들이 앞에 계시니까 이분들한테 마지막 인사를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면서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도 나가면서 그리고 집에서도 후회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오늘 GV가 너무 오랜만에 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오랜만이고 솔직히 그 당시 에피소드도 그 당시의 심리도 정확히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한 것 같아서 후회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번 흩어진 밤에 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때는 조금 더 프로답게 준비해서 탄탄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